그걸 다 따라가는데.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요 지점에서 네. 선생님께서 어떤 사회학의 뭐 본질이랄지 혹은 본질적 성격이랄지 이런 걸 본질이 어딨어? 난 본질주의자가 아니야. 그것도 매우 비사회학적인가요? 어쨌든 사회학의 모습이 어떤 건지를 조금 이렇게 좀 우리가 아는 사회학은 다 non-essentialist 사회학.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사회학의 본질을 말씀드린 이유는 철학과 사회학이 달라지는 지점, 그것이 제가 느끼기에는 꼭 어떤 theoretically 정말 뭐가 딱 달라진다기보다는 어쨌든 저는 정서적으로는 느낍니다. 나는 이 얘기하기 하기 전에 초치는 것 같아서 그런데 네. 난 같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려보고 네. 싶은데 제가 이제 선생님의 룰 팔로잉과 관련된 요건 이제 하나의 얘기거리입니다. 그게 뭐 어떤 진위가 어떤지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비트겐슈타인을 볼 때 혹은 뭐 탐구를 볼 때 도대체 이 친구가 무슨 생각으로 어떤 세계를 그리고 있나를 봅니다. 그러면 제가 본 탐구는 어떤 거냐 하면 언어라는 것이 세계를 구성하는 어떤 본질적인 어떤 매개체 혹은 세계의 전부가 아니라 그것이 언어라는 거는 인간들이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생겨나는 어떤 행동 양식과 삶의 패턴이 있고 그것이 마치 게임이 들어가듯이 그 안에서는 룰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 언어에도 그런 식의 어떤 룰이 생긴다. 그리고 그 룰을 우리는 따라갈 뿐이다.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때. 라는 언어에 관한 이야기고 그렇다면 비트겐슈타인에게 그렇다면 너 그 룰 팔로잉을 사회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 것 같니? 그러면 제 생각에 비트겐슈타인은 그건 난 모르겠는데 일단 언어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 그럼 우린 더 좋지. 사회학자들은. 모른다 그러면. 안 그랬을 것 같아. 사회는 충분히 그랬을 것 같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사회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어떤 거를 보면 사실은 비트겐슈타인은 사회 얘기는 잘 안 합니다. 그런데 그렇죠.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 명확하게 안 하지. 윤리 얘기를 많이 합니다. 윤리에 대한 얘기를 많이 윤리학이십니까? 합니다. 윤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거는 뭐 논고에도 나오고 일기에 숱하게 나오고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윤리는 원래 언어 바깥에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윤리는 언어 바깥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행위 영역이기 때문에 언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나는 그럼 선생님 말 나 잘 이해 못하겠다. 그럼 비트겐슈타인이 왜 오디너리 랭귀지 필로소피에 큰 역할을 한 거야?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가 이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 선생님의 해석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 전혀 그렇지 오토독스한 해석이야? 이거 상당히 오토독스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들어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그 소위 빈서클이 비트겐슈타인의 추종자들이 모여가지고 빈서클을 만듭니다. 그건 초기에 그런 거겠지. 나중에 뭐 비에나 서클이라는 게 결국은 라지컬 파지티비스트들이 모인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라지컬 파지티비즘이 비트겐슈타인 추종자들에 의해서 생겨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비트겐슈타인이 이제 전쟁 돌아와가지고 이제 초고 이제 발간하고 그러고 나서 비트겐슈타인을 초청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트겐슈타인에 관련돼도 비롯해서 논고에 대한 얘기를 이제 논리시즘주의자들 뭐 이렇게 거기 있는 게 이제 크리피라든지 뭐 혹은 뭐 그 이후에 이제 미국 철학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 자주 이제 2차 세계대전 전후에 이제 다 미국이 망명해가지고 미국 철학계를 다 주름잡게 되죠. 근데 비트겐슈타인 나오면서 하는 말이 도대체 저 친구들은 내 책을 어떻게 읽었길래 내가 얘기한 거 아무 상관없는 얘기를 저렇게 하고 앉았냐.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이 가지고 있는 제가 말씀드린 딜레마는 뭐냐 하면 비트겐슈타인은 언제나 비트겐슈타인 본인이 한 이야기와는 상관이 없는 본인이 생각하기에 얘기들에 시달려? 이펙트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논고의 서문을 러셀이 씁니다. 그런데 이제 러셀이 서문을 보고 나서 비트겐슈타인이 도대체 이 놈인데 내 글을 하나도 이해를 못하고 이걸 썼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오토독스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쪽에서는 비트겐슈타인이 관심이 있었던 건 관심이라기보다도 비트겐슈타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 내용 중의 핵심은 이분법입니다. 나누는 거예요. 언어의 세계와 그리고 뭐 현실이라고 해도 좋고 사회라고 해도 좋고
윤리의 세계라고 해도 좋고 이제 비트겐슈타인이 윤리의 세계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이 실제로 하고 싶었던 말은 언어로 표현이 안 되니까 말은 못하지만 사실은 이런 표현 굉장히 생경하시겠죠. 구원이에요. 구원. 셀베이션. 셀베이션입니다. 사실 비트겐슈타인의 얘기의 핵심은. 자, 그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면 비트겐슈타인이 어떻다라는 얘기가 사실 중요하지 않고 적어도 이제 철학을 하는 사람은 이런 게 문제가 됩니다. 비트겐슈타인의 진의가 뭐냐, 이 사람이 본 세계가 뭐냐, 그걸 따집니다. 그걸 가지고서. 그리고 따질 때는 물론 그것이 심플리 그냥 연구사 쪽으로 비트겐슈타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만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적 입장이나 어떤 관점이 들어가겠죠. 그걸 조사하겠죠. 네,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사회학을 보면서 느끼는 어떤 생경함, 낯섦은 아주 쉽게 가져옵니다. 룰파이로이라는 개념을. 그리고 그걸 아주 쉽게 그런 점에서 보면 철학이 훨씬 더 보수적인 것 같아요. 아주 쉽게 적용을 합니다. 자유롭게. 그리고 룰 팔로잉이라는 것이 이것이 사회를 볼 수 있는, 사회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굉장히 효율적인 툴이 될 수 있겠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지점이 걸리는 겁니다. 과연 이것이 룰 팔로잉이라는 개념이 비트겐슈타인에서 비록 왔는데 정작 비트겐슈타인의 문맥 안에서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닌데 이거를 사회 구조를 설명할 때 굉장히 효율적인 툴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자유롭게 가져와서 그걸 가지고 사회 이론을 꾸리고 이게 가능하냐 이게. 나는 내가 퍼스널한 옵젝션 안 낼게요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퍼스널한 옵젝션을 내면은 그건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난 그러고 싶지도 않고 지금 사회학이라고 자꾸 말씀해서 어떤 디스플리너리 바운더리를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찰스 테일러예요. 그럼 찰스 테일러도 선생님 말씀대로 철학자인데 세계 최고의 철학자 중에 하나인데 잘못 해석한 거네. 잘못 갖다가 막 붙여갖고 사회구조에다 갖다 붙이고 그 찰스 테일러가 보듀 얘기할 때 그게 이제 아비투스가 결국 사회구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듀가 이제 그 비트겐슈타인한테 영향을 받은 거예요. 룰 팔로잉에 거기 인용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하버마스는 아닌가? 하버마스도 그래요. 그럼 선생님의 저거는 뭐냐면 이제 인문은 뭐냐면 사회학자들이 왜 그렇게 했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찰스 테일러하고 하버마스를 까야 돼. 그게 내 식이야. 그러니까 그걸 난 불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건 선생님 혼자 앉아갖고 내가 불만이다라고 얘기하면 아무도 안 하죠.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이 전적으로 내가 까야 돼요 그거를. 아니 제가 사실은 까는 것보다도 이 자리에서 제가 좀 그림을 그려보고 싶은 거는 자 그렇다면 사회학적 방법론이 가지는 선생님께서 이제 사회학과 철학의 거리를 굉장히 가깝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이제 비트겐슈타인의 룰 팔로잉과 관련된 예를 든 것이고 제 입장에서는 비트겐슈타인이 그린 그림이 어떤 것이냐가 일단은 중요하게 저희한테 다가오는데 사회학을 하는 분들 찰스 테일러의 경우는 조금 애매합니다만 일단은 아니 그렇죠. 그 사람은 자기가 아니 근데 찰스 테일러가 그런 고백한 적이 있어요. 난 사회학을 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자기가 굉장히 왜냐면 찰스 테일러뿐만이 아니에요. 하버마스도 마찬가지야. 보주도 마찬가지고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 리처드 로티의 그 Philosophy and the Mirror of Nature도 사실은 사회학적이라고 얘기 안 하죠. 로티가. 그러나 거기에 비트겐슈타인한테 자기가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죠. 거기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결국은 왜 로티가 얘기하는 한 커뮤니티나 이런 것들이 룰 팔로잉하고 다 관계가 돼 있어요. 그럼 커뮤니티의 요체가 뭐냐면 그 사회 구조거든 어떻게 보면 사회학자들이 터미놀로지로 쓰면 그러니까 그거는 만약 철학과 사회학의 경계를 나눈다면 비트겐슈타인이 그걸 의도했든 안 했든 난 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내가 그럼 비트겐슈타인의 그걸 찾아갖고 익시지시스를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 거기다 주석을 달아가면서 이렇게 사회학자들이 썼는데 그게 사회학자인지 아닌지 진짜 사회학자들은 몰라요. 비트겐슈타인에 대해서 아무도. 지금 시카고나 하버드의 사회학자들이 비트겐슈타인을 알까? 아무도 몰라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사회과학 철학을 하는 하버마스나 부르디에나 찰스 테일러 같은 사람들은요. 자기를 사회학자라고 생각도 안 하고 철학자라고 생각 안 해요. 휴먼 사이언티스트라고 생각해요. 그걸 선생님처럼 나누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나누는 데서 내가 볼 때 문제가 생긴 거야. 그리고 비트겐슈타인의 의도가 뭐냐. 근데 그런 허메니틱으로 가야 되는데
난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의 의도가 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현대에 와서 혁명이라는 게 뭐냐면 reader response라는 게 이 사람의 의미가 뭐냐라는 거는 이 author가 내가 intended한 meaning이냐 아니냐 그건 대디베이트가 있어요. 피트겐슈타인이 진짜 intended인지 어떻게 알아요? 철학자에서 만약 컨센서스가 있다고 해도 very debatable한 이슈예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제가 무슨 데이비드 블루어를 디펜드하는 게 아니라 데이비드 블루어라고 지식사회학에 네. 굉장히 과학 지식사회에서 제 제자 중에 하나가 이제 데이비드 블루어의 밑에서 박사를 했는데 방에 딱 들어가면 피트겐슈타인 사진이 이만한 게 있대. 책 3권 썼잖아요. 피트겐슈타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또 사회학자들하고 그 사람도 사회학자가 아니라니까 그 실험 심리학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야말로 highly interdisciplinary philosophy of mathematics도 하고 또 실험 심리학적인 것도 하고 지식사회학도 하고 피트겐슈타인도 하고 선생님한테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 기분 나쁘실지 모르지만 그 구분을 하는 것 자체를 한 옛날부터 사실 내 박사학위 논문이 그래서 나는 좀 어려웠어요. 제 퍼스널한 얘기 좀 할게요. 박사학위 논문 썼죠? 근데 제 지도 교수가 없었어요. 나는 사회학과에서 아무도 지도를 안 하겠다고. 제 논문 같은 건 맨델 유전학을 누가 지도해 사회학에서. 그래서 과학사 하신 우리 찰스 다윈, 밥 리처드한테 가서 제가 좌마켓에 나가게 되니까 이제 잡을 거예요. 근데 우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과학사 하신 분이. 넌 과학사나 과학사를 전공으로 타이틀로 나갔으면 벌써 메이저 대학에 자리 잡았을 거다. 난 철학과도 어플라이 했었어요. 그랬더니 철학과에서 이렇게 왔어. 사회학과가 뭐지 그래? 사학과에 어플라면 철학과가 뭐지 그래? 그 어플라이가 그러니까 존마켓 나갔어요. 존마켓 나갔었죠. 그때 말씀하시는 거죠. 유명한 철학자 렐 라우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렐 라우던한테 편지 받았어요. 이거는 소시올로지스트를 위한 포지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섞여 있어요, 제 거는요. 왜냐면 내 박사학위 논문 Explaining Scientific Consensus는 그건 과학 철학이 있고 과학 사회학이 있고 History of Science. 그럼 나는 어디 속한 거야? 선생님 말씀대로 되면 아주 리지드한 카테고리컬 디스팅션이 있어야 되지만 난 이미 20세 중반부터 거기에 무슨 구분이 있냐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내가 어떻게 생각해요? 너무 건방졌지. 내가 그렇게 하일리 인터디스플리너리한 걸 할 수 있다. 제 딸이 정치 철학했어요. 정치로. 프린스턴에서. 그리고 지금 한국의 대학에 교수도 있는데 내가 우리 딸한테 한 얘기가 그거예요. 이 딸이 이제 이거 보면 또 뭐라고 그러죠. 아빠처럼 이렇게 낮에는 새 밤에는 진술하면 큰일 난다. 소셜 토트가 그런 데예요. 선생님 어플라이 하셨는데. 그런 데가 나오면 왜 좌비 보장 안 되는 줄 알아? 같이 똑같이 문화사회학을 해도 사회학과에서는 소셜 토트 회사한 사람 안 받아요. 이거 이런 거야. 너 철학이야? 뭐야 너 도대체. 근데 그 사람한테 들었다니까 그 소셜 토트에서 박사를 해갖고 시카고 대학 교수하는 들어보셨어요? 내 이름이 맥칼룬이라고 했어요. 존 맥칼룬. 유명한 사람이에요. 소셜 토트 박사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 줄 아세요? 건방지고. 그러나 그 사람 운이 좋지. 시카고 대학 교수가 됐으니까. 근데 똑같은 대학의 사회학과에 웬디 그리스월드라고 있었어요. 그 여자 교수예요. 문화사회학에서. 네. 딱 내가 그 사람 강의 들으러 들어갔더니 맥칼룸 강의 들어갔더니 우리 학교에 문화사회학이 2개가 있대. 저건 저질 문화사회학. 사회학과에서. 자기가 하는 소셜 토트에서는 고질. 내 속으로 막 웃었어. 아 저렇게 프라이드. 그러나 잡은 없어. 그건 운이 좋아서 잡는 거예요. 맥칼룸. 그건 뭐냐면 소셜 토트 하면 highly interdisciplinary. 이건 사회학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다 아니에요. 제가 알기는 이틀 시험 본다고 그러잖아요. 밤새고 본데 이틀 시험. 소셜 토트는. 뭐 호모부터 시작해서 쫙. 그러니까 그건 뭐 지니어스들을 천재들을 위한 프로그램인데 내가 솔직히 나와봤자 별 볼 일 없어요. 한다고 그래도 나도 그거 하려고 했었어 사실. 근데 옛날에 보스턴 대학에 프로페서스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거기 어플라이 하려다가 그 밑에 나온 거 보고 안 했어. 아무도 잡은 보장 못해. 왜냐면 낮에는 새 밤에는 짐승이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어려워요. 다른 질문을 좀 바꿔서 네. 드릴게요. 철학을 하는 사람은 학교에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소위 철학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비트겐슈타인조차도 실제로 캠브리지에 있었지만 어쩌다 같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초등학교 교사하고 뭐 알죠.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 또 니체 같은 사람도 뭐 이제 바젤 대학에 뭐 잠시 있었지만 금방 뭐 그건 뭐 병 때문에 그랬지만 어쨌든 그만두고 내내 낭인으로 살았죠. 사회학자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나요? 아니, 나 선생님 얘기는 그건 좀 난 그 니츠하고 제가 알고 비트겐슈타인은 정신분열이야. 정신병. 근데 내가 하나 재밌는 얘기 해줄게. 윌리엄 제임스는 정신병이니까 아닐까. 철학자죠. 그러나 제 밑에서 박사 쓴 친구 하나가 윌리엄 제임스를 썼어요. 사회학과지. 네. 우리 민 박사. 개인적으로 이제 좋아하는 철학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제임스가 사이콜로지스트야, 필로소퍼. 그 친구의 박사학위 논문 토픽이 그거예요. 왜냐면 필로소퍼로 돼버렸지 나중에는 사이콜로지스트로 끝났나? 필로소퍼로 끝났나? 하여튼 두 개 중에 하나를 나중엔 제임스가 밀려나갔고 자기가 처음 시작했던 필로소퍼로 남았구나. 사이콜로지에서는 사실 실험 심리학을 처음 한 게 제임스인데 나중에 거기서 저게 됐죠. 미움을 받아 이게 축출이 됐죠. 그래서 철학자로 남게 된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뭐가 어느 게 철학이고 사회학이냐 디스플레이 바운더리는 과학사회학적으로 얘기하지. 네.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는 거예요. 거기에 오는 그게 있어요. 옛날에 과학사회학이 인트린직한 디스팅션은 없다. 당연하죠. 아니 과학사회학이 옛날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과학은 뭐의 전유물이었어요? 철학의 전유물이었어요. Philosophy of Science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죠. 그 다음에 등장한 게 과학사회예요. History of Science야. 그 다음에 과학사회학이 등장을 했는데 로버트 몰튼이 등장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과학 철학도 있고 여기 과학사도 있는데 얘네들을 내 건드리지 말아야지. 새로운 영역을 해야지. 그래서 한 게 과학사회예요. 그러나 나중에 이 에든버러가 나오면서 과학 철학의 테리토리를 먹기 시작했어요. 데이비드 블루어나 이런 애들. 그래서 지식도 철학자들의 전유물이 아니야. 사회학자들이 얼마든지 다룰 수 있어. 지식의 내용을. 니네들이 무슨 철학이 과학 철학이라고 다 다뤄. 웃기지 마. 그래서 테리토리얼 워라고 얘기해요. 우리 지역전쟁. 사회학이 많이 먹냐. 땅 따먹기. 그렇죠. 철학이 먹냐. 그러니까 거기에는 선생님하고 나하고 제일 의견 차이가 나는 게 이제 거기에 무슨 철학자들의 어떤 정신병이라서 미안한데 제임스 얘기가 왜 나와요? 아니, 저도 동의합니다. 제임스가 얘기했잖아요. 네. 천재들은 머리가 스테이블하지 않대. 미쳤다는 거야 자기도. 제임스도 벌써 어렸을 때 네. 헤르만 헤세도 어렸을 때 들어갔었죠. 다. 네. 다 천재들이라는 사람들은 들락달락해. 근데 저도 뭐 천재면 가고 싶은데 난 정신병자 되는 건 싫어. 그냥 범인으로 살다 죽는 게 낫지. 근데 그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야. 미션. 사회라는 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철학은 사회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오히려 사회만을 대상으로 안 한다고. 또 오히려 딴 데 관심 있는 게 더 많아요. 네. 근데 사회학은 사회에 관심을 가지는 거 아닙니까? 사회를 벗어나서도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니, 나는 그거에 대해 아주 strong objection.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사회를 벗어나는 게 뭐냐면 지식이라는 거. 네. 데카르트식으로 얘기하고. 네. 코지토 아르규먼트 내가 다시 얘기할 필요 없죠. 네. 데카르트식으로 하면 앉아갖고 내가 깨닫는 거 아니야. 밖의 세계를 아는 거 아니야. 사회학자들은 그런 지식은 없다고 생각해요. 혼자 하는 지식이 어디 있어요? 내가 생각하니까 존재한다고? 그건 아니죠. 철학자들이 제일 미워하는 게 시장의 우상, 뭐 이런 거 싫어해. 네. 극장의 우상. 네. 베이컨이. 철학은 네. 조용한 데 앉아서 해야 되고. 근데 여기 뭐 떠들고 옆에서 난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그래요. 옆에서 떠들고 계속 시끄럽게 하고 그게 시장이든 극장이든 그게 지식이다. 혼자 앉아서 면벽좌선하는 아니 해겔 얘기가 그거잖아요. 혼자 면벽좌선에서 무슨 지식이 있어? 그런데 어쨌든 해결은 지식이 어떻게 나와? 어쨌든 그 가이스트를 얘기를 하니까요. 결국에 절대 정신을 얘기를 하니까 가이스트하고 그거하고 당연히 연결이 돼. 결국에는 어쨌든 어떤 고양된 절대 지평을 설정을 하니까. 아니야. 선생님 이건 해겔 몰라. 나는 해겔 잘 모르지만 그거는 내가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그거 아세요? 해겔에서? 선생님? 해겔이 그 말을 했지. 해겔은 독실한 프로테스탄트예요. 네. 그렇죠? 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을까? 왜 인간을 만들었을까? 그 질문해요, 해겔. 왜냐면 선생님 말대로 나는 자기 자신을 모르겠는 거야. 절대적으로 뭘 몰라. 왜?
사람을 만들어서 자기가 그것을 자기 자신 거기다 투영하는 거예요. 투영해서 나를 아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릴까? 여기 장군이 있어. 육사를 나왔어. 그래서 매일 잘난 척을 해. 나는 전쟁의 귀재야. 자기 자신을 아는 겁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게 정반합의 시초잖아. 자기를 externalize 해야 돼요. 외재화하는 거예요. self-externalize. 그래 전쟁을 해봐야 선생님 그 말씀은 맞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은 맞는데 그게 결국에는 아웃헤벤으로 간다는 거죠. 아니 나 혼자의 지식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분 해겔도 이분 하나님. 그러니까 나 혼자의 지식은 아니지만 그것이 어느 지점에 되면 지향이 되고 보편화되죠. 이 얘기를 여기서 길게는 못 하겠는데 하버마스가 헤겔의 이해날 렉처에서 가장 큰 감명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헤겔이 단순한 철학자가 아니고 소사이티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네, 실제로 그렇죠. 특히 뭐 예날 시절에 헤겔이 그렇죠. 칸트하고 대비되는 점도 그 점이고. 네. 그러니까 헤겔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선생님은 자꾸 사회학 그러는데 사회학만이 아니에요. 사회과학 얘기. 단순히 그냥 철학하고 대비되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철학의 고유 영역이 있고 사회학, 정치학의 고유 영역이 있고 사이콜로지의 고유 영역이 있다고 나는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사실은 그러면 뭐 헤겔 얘기는 여기까지도 하고 이제 그 선생님과의 거리가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고 제가 보는 것과 그 얘기는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제 고민도 있습니다. 이거 선생님이 여쭤보는 건데 저는 사실은 그 뭐 인출인측하다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각 분과별 어떤 나름의 테리토리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이 테리토리는 이제 유동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옛날에야 뭐 철학이 만학의 왕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철학의 테리토리가 과연 존재하나? 그 제가 그 박사학위 논문에 그렇게 썼습니다만 요새 철학이라는 게 무슨 상갓집 개처럼 여기 집적 저기 집적 그냥 그 찬밥 좀 달라고 구걸하는 꼴이다 뭐 이런 얘기를 내고 썼는데 선생님 생각하실 때 물론 이제 선생님께서 철학과 사역이 매우 가깝다 혹은 뭐 하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말씀을 이제 하신 걸 들었지만 철학의 유동적이지만 철학의 고유한 테리토리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현대사회에서 지금 이 지식의 지형도에서 그게 리처드 로티의 퀘스천이에요. 센트럴 퀘스천이야. 그래서 리처드 로티가 왜 저 애널리티컬 필로소피 하다가 저기 네 맞습니다. 네. 온갖 쌍욕 먹고 저기 버지니아로 쫓겨가겠죠. 버지니아로 갔죠. 쫓겨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로티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버지니아가 너무 고맙다고 얘기하죠. 디파트먼트에 갇혀 있지 않게 해준 게. 그걸 유니버시티 프로페서였어요. 그건 뭐 학교에 몇 명 없는 사람이죠. 로티가 그렇게 썼어요, 자기가. 나는 어느 날은 내가 비교문화에 가서 강의하고, 어느 날은 철학에서도 강의했어요. 디비전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로티는. 어떻게 보면 저거죠. 인사이클로피딕한 사람이니까. 뭐 워낙 다독가였고. 예. 그리고 그 사람이 한 게 그거예요. 철학이 그럼 그렇게 뭔가를 레지슬레이션을 할 수 있는 학문이냐. 남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거나 뭐 철학의 진리를 갖고 있다. 로티 말 중에 재밌는 얘기 있어요. 자기가 박사학위 시험 볼 때 괴델의 프루프 있잖아요. 그걸 하고 나면서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대. 철학은 굉장한 학문이야. 굉장한 사이언티픽한 학문이야. 나중에 바보짓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야, 자기가. 철학은 그럼 뭘 해야 되느냐? 그렇죠? 철학의 아이덴티티 프로블럼이 생겨요. 그럼 로티가 나중에 그러잖아. 철학은 스토리라인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필로소피 에서 포엠이라는 책도 썼으니까. 그러니까. 필로소피는 내러티브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건 로티의 얘기고. 하버마스도 그래요. 일단 뭐 하버마스도 그렇든 간에.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다면은 철학의 영역은 따로 없는 건가요? 지식의. 제가 거기 진리와 문의 변동의 책의 챕터 1이 뭐냐면, 로티 하버마스가 다 뭐라고 썼어요? Conversational Philosophy라고 썼잖아. 대화처럼.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게 고유의 영역이 있어서 뭔가를 그야말로 영어로 하면 legislate 해주시고 입법화하고 이거는 진리고 이것은 아니다가 아니고 이제는 오픈엔디드 된 거라는 거야.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야 되고 근데 그 대화에서 나오는 것이 어떤 지향점을 갖느냐가 로티 하버마스가 다르죠. 나는 근데 생각이 좀 달라요. 로티 하버마스 얘기 저 책 읽어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컨버세이션에 참여할 수 있겠어? 나는 몇 명 없다고 봐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외에는. 잘난 척의 의미가 아니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선생님 말씀에 제가
뭐 그건 리토르트도 아니고 뭐 반론도 아니고 그런 것보다도 그 선생님이 이제 그런 어떤 철학과 사회과학의 경계 이거는 저는 이미 그거는 끝났다고 봐. 룰트나 하버마스나 이 사람들이 철학과 사회학의 경계를 얘기하지 않아요. 이미. 그 선생님은 그건 김경만 선생의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지금 어떻게 보면 대세예요. 그거는 철학을 지금 철학만을 위한 철학을 하는 사람은 난 글쎄 있다고 그래도 그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지. 로직하는 사람들. 근데 로직도 지금 사실은 수학과에서 잘합니다. 그냥 로직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AI가 더 잘할 수 있어요. 네, 그렇고 뭐 스티븐 투닝 같은 사람은 로직 같은 것도 레토릭으로 다 하잖아. 네. 유명한 업적이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경계가 그렇게 있겠어 내가 생각해. 그거는 뭐 그게 이제 비트겐슈타인의 업적이죠. 그래서 그게 네. 뭐 하여튼 제자니까 내가 알기로 스티븐 투닝도 근데 글쎄 모르겠어요. 나. 그냥 우리는 어떤 타픽이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누가 더 인트러스팅한 웨이로 얘기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느냐. 난 그게 중요하다고. 말을 안 하는 영역은 없나요? 말을 안 하는. 네. 말을 말을 안 하는 영역인데 진짜인 영역. 꼭 사회를 이야기를 하면 어쩔 수 없이 말씀하셨던 뭐 하버마스식으로 얘기하면 그 안에서 뭐 담론을 구성하고 그래서 담론을 통해 가지고 또 무언가 뭐 계목이 되고 뭔가 좀 더 나은 게 생기고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 말고 그 국면 말고 그 류형 말고 그거는 뭐 이제 사회 안에서 뭐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데올로기도 개입될 것이고 권력 투쟁도 개입될 것이고 그렇겠죠. 그런데 누군가가 야 저거 다 쓸데없는 소리고 인간은 내에서 아주 작은 영역일 뿐이야. 사회라는 것도 그렇고 투쟁이라는 것도 난 사회학자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 영역 없다고 봐. 그렇습니까? 선생님 말씀은 또 수프라 소셜한 걸 얘기하신 것 같아요. 아까 규칙 따르기도 어떤 그 규칙을 파괴하는 어떤 수프라 룰 그게 있을 수 있을까? 나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그 야구 말씀 독사의 폼 얘기 그런 뜻이었고 우리가 이제 적어도 철학사를 보면 철학사의 피겨들은 그 룰을 안 따른 사람들입니다. 기본적으로. 무슨 소리야? 어떤 의미? 그러니까 룰을 브레이크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룰을 브레이크한 사람인데 이제 선생님 말씀대로 하면 룰을 브레이크했으나 소위 이른바 얘기한 explainability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explainability라는 것도 사실 철학 안에서는 나 그 말 한 적 없는데 내가 explainability가 왜 결국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이제 그 안에서 그 뭐 지식장이라면 그 안에서 서로 투쟁하고 서로 이제 누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고 이거는 결국에 explain을 할 수 있는 파워가 얼마나 더 강하냐로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에. 그건 우리가 그냥 intellectual tradition이라고 얘기하겠죠. 네. 뭐 완 칸트가 없는데 해결 나갔겠어. 그렇잖아요. 그 트래디션 안에 있는 거죠. 당연히. 제가 우리나라 사회과학 비판하고 철학 비판하는 것도 그거예요. 그게 소시올로지컬리 임포턴트한 포인트니까 우리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칸트라는 존재가 지금 뭐 근대 철학을 뭐 완성했다 얘기하는 이유는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철학 안에서의 룰을 완전히 다 깼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 말씀대로 결국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칸트라는 사람도 그 독일 계몽주의라는 지식장 안에 있었고 당연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벗어나겠어. 그러나 그걸 벗어날 때 그 사람을 쳐주지 안 벗어날 때 치지는 않죠. 당시 이제 독일 계몽주의를 함께 논의했죠. 뭐 모제스 맨델스존 선생님 말씀을 난 잘 이해 못하겠는 게 네. 벗어났다는 게 어떤 의미냐 그럼 아주 궁중부양 브레이크스루를 한다는 얘기죠. 아니 그 브레이크스루야 당연히 했겠죠. 그러나 그 브레이크스루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 out of nothing에서의 브레이크스루가 아니라는 거야 제 얘기는. 그런 브레이크스루가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브레이킹 뚜루가 되지는 않겠지만 당연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레이킹 뚜루라는 거는 브레이킹 룰이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기존의 룰을 전복시키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아니 당연하죠. 아니 이노베이션이 있으니까 우리가 훌륭한 철학자라고 얘기하고.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포인트를 알려줘. 포인트는 그 브레이킹 룰을 했다라고 하는 게 과연 그 지식장 안에서 더 어떤 권력을 쟁취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의 말이
좀 더 진리에 가까웠기 때문인지 그 말씀을 하시려고 이렇게 거기에서 갈라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난 거기엔 답은 간단해. 어떤 겁니까? 그냥 내가 쿤으로 대신할게. 쿤이 뭐라 그랬어요?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 네. 그래서 쿤이 쌍욕 먹었죠. 내 주특기가 쌍욕인데 하여튼 뭐 많이 욕먹었으니까 결국에는 패러다임으로 패러다임 시프트일 뿐이다. 패러다임 바뀌죠. 그럼 우리가 그런 센스가 있나? 그 패러다임이 바뀐다 그래서 we are getting nearer to the truth, the fixed truth. 쿤이 그거 부정했죠. 그런데 아직도 플라톤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건 로티 말에 의하면은 그냥 그건 걔네들이 하는 거야. 그냥 그건 우리가 하는 거고. 그러면 사실 패러다임 시프트가 되려면 A에서 B로 B에서 C로 계속 그러면 폐기된 건 다시 들여다보면 안 되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A 패러다임에서 B 패러다임으로 시프트가 되고 B 패러다임에서 C 패러다임으로 시프트가 되면 C 패러다임이 지금 이제 왜 과거를 안 들여다봐요? 들여다보지. 그래도 그것이 지배적인 패러다임일 수는 없어요. 걔는 그냥 C가 나오게 된 발생론적 어떤. 아니, 내 쉬운 예를 들을게. 네. 나는 뭐든지 쉬운 예를 듣는 사람이야. 네. 난 철학자들이 싫은 이유가 철학자들을 정말 싫어해야 된다면 철학을 되게 좋아하는데 네. 구체적인 예를 들질 않아. 그리고 매일 그냥 떠들어. 근데 난 그건 굉장히 안 좋아해요. 그럼 난 라마르크 얘기해볼게. 다윈. 라마르크를 우리가 극복해서 다윈 나왔다고 그러죠. 달라요, 물론 라마르크, 다윈의 어떤 그 진화의 메커니즘이 당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윈이 마지막에 승복했잖아. 다윈은 내가 이런 거는 Theory of Natural Selection을 라마르크가 제시한 이런 건 설명 못한다는 거야. 그거 뭐냐면 다시금 뭐로 가는 거예요? 라마르키즘을 상당히 나가 수용해야 된다는 걸 인정해요, 다윈이. 올드 패러다임은 인정한다니까. 그게 지금 나온 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후천적으로 획득한 건 유전이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 그게 다윈이언들이에요. 아우구스트 바이스만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깨졌잖아 또. 지금 우리나라는 뭐라고 그러더라? 후성 면역이라고. 후성 뭐라고 나와요. 지금 그거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내 때 내가 획득한 형질이 내 자식한테 유전된다니까. 유전자가 아니고 내가 알통은 아니지만 알통은 유전은 안 돼요. 그러나 그러니까 그 후성 유전 그것도 그러면 올드 패러다임이 계속 남아있다니까. 그걸 우리가 로스 프로블럼이라고 그래. 패러다임에서. 그럼 천동설과 지동설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지금 제가 생각할 때 난 전체 물리학자는 아니지만 그것도 리바이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천동설이 리바이벌 할 가능성이 있다. 당연하죠. 우리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very unlikely하지 않을까요? 아니, very unlikely하지. 그게 로치와 쿤과 relativistic의 얘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근데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들은 여전히 있거든요. 굉장히 강력하게. 예를 들어 테일러 말씀하셨지만 테일러도 결국에는 사실 헤겔리안으로 분류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 박사 있는 분이 얘기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예를 들면 누가 있을까요? 선생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필리파 맥킨타이어를 예를 들면 맥킨타이어 알레스타어 맥킨타이어. 무슨 소리인지. 맥킨타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 들고 온단 말입니다. 1500년 전 사람이잖아요. 근데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무언가 그림을 그려보려고 하는 건 철학적 방법론과 방법론이라는 거창한 표현 쓰지 않더라도 철학적으로 접근하는 방식과 사회학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저는 어떤 형태로든지 좀 구별되는 지점이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선생님께서는 그런 부분이 없다. 근데 선생님이 역으로 철학의 영역이 현대 지성에 적용돼서 별로 자리가 없다라는 정보 받아들여요. 역으로. 오히려. 누가? 제가.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 말은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철학이나 사회학이나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건 그건 좀 문제인 거예요. 저한테. 그거는 하나의 조건이 붙어요. 철학하고 사회학하고 어떻게 안 다르겠어요. 카리큘럼이 다르고 가리키는 게 다른데. 그건 수행적 차원이고. 그렇지. 네. 그러나 왜 내가 그걸 그럼 우리가 지식의 문제를 얘기해보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가 Philosophy of Mathematics에서 철학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하고 사회학하는 사람 내가 몇 년 됐나? 그건 아주 굉장히 오래된 얘기예요. 내가 수학 사학회에 불려가서 강연한 적이 있어요. 수학 사학. 네네. 그러니까 전부 수학자죠. 전부 수학자네. 나 서강대학에 있으니까 서강대학 교수도 왔었어. 수학. 홍 선생님이라고. 그 제가 무슨 수학 철학을 그렇게 잘 알겠어요. 수학사를. 데이비드 블로어가 해놓은 거 갖고 가서 떠들었다. 근데 딱 끝나고 뷔페 먹는데 둘로 갈려요. 수학자들이.
너무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 아닙니다. 우리 데이비드 블루라고 지식사회학하는 사람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홍 선생님은 지금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다. 그 서강대학 말씀 잘 들었는데 사회학자들이 수학을 몰라서 그렇다.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딱 반으로는 아니요. 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 몰랐어요. 그건 굉장히 기발한 반. 난 앞으로 사회학 공부 좀 해봐야겠다. 철학. 그 말씀 하시더라고, 철학. 이제 수학과 교수님. 어떤 분들은 그건 수학을 몰라요. 근데 그 얘기는요, 데이비드 블루어 얘기도 안 해요. 라카토슈 얘기야. 임원 라카토슈. 퍼퍼제자. 네. 그게 그거잖아요. 좀 육면체 논제. 네. 근데 그거는 박사기 논문이야, 자기. 라카토슈. Proofs and Refutations. 근데 거기서 라카토슈가 그렇잖아요. 그 얘기 하잖아요. 완벽한 falsification은 없고, mathematics도 다 convention이고, 뭐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convention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사회학자들이 좋아하지. 사회적 convention. 왜? mathematician들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그룹이 하는 거니까. 그거를 난 선생님 보고 지금 구분이 있다 없다 내 말을 따라라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좀 그쪽을 읽어보시면 더 재밌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지식, 알미라는 게 사회적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게 다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선생님의 입장, 그럼 내가 그냥 쉽게 써머리 할게. 선생님이 부셔야 될 사람이 되게 많다. 그럼 그 중에 하나가 토마스 쿤이에요. 왜 토마스 쿤이 유명해졌겠어, 선생님? 토마스 쿤은 철학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아유, 토마스 쿤은 위대한 철학자야. 선생님 잘 아니요. 그가 얘기하는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것이 철학적 패러다임이 시프트 된다고 얘기한 건 아니니까요. 철학적 패러다임이 시프트 됐다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도 기여했죠. 무슨 소리야, 토마스 쿤이. 62년에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게 왜 유명해졌어요? 그 어느 시리즈에서 나온 거 아시죠? 네, 어느 시리즈에 나온 거예요? 시카고 시리즈에서 나왔잖아요. 시카고 시리즈. 근데 그게 로지컬 파지티비즘 시리즈예요. 피닉스 에디션. 거기서 쿤 혼자 그 전 시리즈들을 다 카르납 이런 걸 다 만든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저도 쿤을 읽어봤습니다. 오래전에. 어렸을 때. 그런데 저는 쿤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동의하지 않으면 그럼 왜 동의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겠죠. 제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쿤이 철학을 잘 몰라서 그렇다예요. 제 견해는. 아니, 선생님 그러니까 이제 100% 동의하는데. 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질문으로 돌아가면 제가 받는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어떤 그 지식인 사회에서 서로 어떤 그 권력을 서로 권력 투쟁을 하고 그것이 학문의 싫어하는 거예요. 본질이다. 뭐 이제 좋은데 난 그렇다고 생각. 권력이 본질이 아니야, 선생님. 권력은 본질은 알지 모르지만 어쨌든 방법은 그런 식이 되는 거겠죠. 근데 어쨌든 뭐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제 어떤 느낌을 그냥 까면 제가 사실 선생님 말씀도 들어야 하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받은 느낌은 사회학 쪽은 제반 다른 철학을 제외한 다른 쪽의 제반 과학들과 상당히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 좀 리니어하다 그럴까요? 어떤 얘기가 나오고 그 얘기에 대해서 얘기가 오고 가고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또 이제 다른 얘기가 나오고 그 안에서 또 어떤 사회학을 말씀하시고 선생님이 얘기하신 뭐 브루드웨이라든가 뭐 칼 마나임이라든가 뭐 소위 지식사회학이라고 부르는 일련의 뭐가 됐든 어쨌든 그 안에서 계속 리니어하게 이야기가 뭐 회계식으로 얘기하면 정이 나오고 반이 나오고 또 뭐 또 됐다 계속 이렇게 요 안에서 리니어하게 움직이는 느낌을 전 받았고요. 철학 쪽은 그거에 비하면 훨씬 더 좀 방사형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철학 안에는 지금 무슨 뭐 라카토스라든가 뭐 쿤이나 뭐 포퍼나 뭐 한때 뭐 과학 철학 논쟁이 굉장히 많았죠. 또 그러다 또 흘러갑니다. 또 지나갑니다. 한편으로는. 그러다가 또 이제 더 이상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또 누군가는 또 그러다 또 얘기를 하기도 해요. 또 어딘가에서도 가지고. 또 누군가는 또 그걸 전부 다, 이거는 과학이라는 거는 애초에 니들이 정량 자체가 잘못된 거야. 애초에 이게 아니야. 전체 자체가 글러먹었어. 그러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리니어하게 가는 게 아니고 그 정량이 잘못되었어라고 할 때 때로는
아리스토텔레스를 끌고 들어오기도 하고 때로는 난데없이 무슨 뭐 에카르트 같은 신비주의자를 끌고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해결이 한 말이지만 철학사는 철학의 다름 아니다. 뭐 해결이 이런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철학하는 사람들한테는 뭐 부정하는 사람도 있고 긍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철학하는 사람들에게 묘하게도 철학사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어떤 그 철학적 인사이트를 주는 겁니다. 철학사 자체가. 그런데 사회, 예를 들어 뭐 경제학사다. 그럼 제가 생각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경제학사는 이런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이런 식으로 아담 스미스부터 해서 이렇게 돼 왔고를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의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있냐,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경제학의 경우에. 사회학도 그렇지 않나라는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선생님 말씀 다 하면 내가 대답. 끝입니다. 근데 철학은 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거기에 대해 선생님의 의견을 선생님은 뭐 내가 볼 때 대단한 미스언더스탠딩이라고 하실 거예요. 어떤 점에서? 왜 그럴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모르톤 얘기를 하면서 모르톤. 네네. 지금 현대 우리 지금 미국이 그거는 학문의 헤게모니를 갖고 갔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한마디 할게요. 네. 지금 그 말씀하셨죠. 경제학에서 경제학서에서 지금 안 가르쳐요. 미국에서. 네. 경제학서에서 없어졌어요. 네. 철학은 철학사를 하잖아. 하죠. 하죠? 네. 근데 미국에서 많이 없어졌습니다. 많이 없어졌어요. 분석 철학 쪽 강하면 철학사 잘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려면 네. 그거예요. 사이콜로지에서 더 이상 사이콜로지 히스토리 안 가르쳐요. 사회학은 아직도 가르쳐요. 네. 거의 없어졌어요. 지금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 그것도 시카고 대학 사회학과에서 가르칠 사람이 없어서 J.D.Y. 필이라고 저 리버풀에 있는 영국 사람이었어요. 네. 전 그 사람 걸 들었는데 네. 지금 없어졌어요. 네. 그럼 내가 하나 선생님한테 물어볼게요. 철학이 그렇게 방사형으로 나가잖아? 네. 그거는 심리학에서는 저질학문이라고 해요. 철학. 저질이기 때문에 방사로 나가요. 저를 미워하지 마세요. 경제학에서 철학을 볼 때 저질 중에 상저질학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역사에서 계속 헤매고 있는 거야. 아리스토텔이 그랬어. 누가 그랬어. 빌딩업이 안 돼요. 토마스 쿤이 그 얘기했잖아. 잊어먹질 못해 과거. 그리고 우리가 오블리트레이션 바이 인코퍼레이션이라고 해요. 인코퍼레이션은 할 때 잊어먹어야 돼 과거를. 네. 철학은 끊임없이 방사형으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 눈 갖다 붙였다 저기 갖다 붙였다. 그럼 문제는 뭐냐면 사이콜로지에서도 안 가르치고 경제학에서도 안 가르쳐요. 근데 지금 소셜 사이언스에서 제일 뛰어나다는 학문이 뭔지 아세요? 사이콜로지하고 이코노믹스예요. 과거를 회귀하는 학문들이 있죠. 네. 인류학도 엔트로폴로지컬 티어리의 역사를 가르쳐요. 네. 잘 안 가르쳐요. 인류학. 네. 점점 추세가 그래요. 네. 어떤 학문이 뛰어난 학문이냐. 과거를 잊어먹고 거기 뭐가 있냐면 누적이야. 과거께 흡수돼서 누적. 뉴턴께 흡수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이 나오고 같은 우리가 짧게 얘기해요. 보일이 흡수가 되고 지금 우리가 개론에서 물리학 개론에서 배우지만 더 이상 보일 갖고 뭐 해지고 안 하지. 네. 뉴턴 갖고는 네. 하이어 레벨에서 하잖아요. 네. 사회학은 중간이야. 모르톤 얘기예요. 저질 중에 중간 저질이야. 철학은 제일 저질이고. 그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건 철학을 욕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디스플레인이 다 그렇게 나는 그걸 싫어해. 경제학과 심리학은 자기네가 과학하고 있는 줄 알아요. 자연과학하고 있는 줄 알아요. 네. 아니에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는 철학이 방사형으로 나가고 뭐 whatever form이든지 난 모르겠는데 그건 저질학문의 표본. 그건 사이언티즘에 입각하면 그렇게 되겠죠. 사이언티즘이죠. 근데 사회학은 사이언티즘인가요? 지금 사이언티즘이죠. 사회학도. 사회학사 안 가르쳐요. 시카고나 뭐 하버드에서 안 가르쳐요. 그럼 철학도 사이언티즘으로 가야 되나요? 아니지. 난 철학이 좋은데 네. 선생님이 지금 사회학은 리니어고 이거는 방사형이라고 해서 거기 옵젝션을 내는 거야. 사회학은 좀 과학화됐어요. 거의. 리니어라는 표현도 안 어울려. 이건 그냥 완전히 누적적인 거예요. 네. 내가 아는 사회학자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사회학이 물리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딴 얘기지만 난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애초에 사회학이 태동하게 된 것도 그런 배경 아닌가요? 꽁트가 얘기한 것도 뭐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실증적으로 하자는 얘기가 과학적으로 하자는 얘기잖아요. 그것도 선생님이 왜 제가 볼 때 선생님이 좀 편견이 많다. 왜냐면 꽁트가 그런 의미예요. 꽁트가 티오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이거 오해야. 그러니까 꽁트가 그런 얘기를 했죠. 실증주의적 사회학을 해야 된다. 그 실증이 예를 들어서
티오리가 안 들어가 있는 브루탈 팩트를 갖고 하자는 식이죠.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근대과학적 방법론이 도입이 됐다는 뜻이죠. 근대과학적 방법론이 도입이 됐어도 그건 굉장히 단서가 붙어요. 꽁트가 그렇게 나이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것이 저질 학문이라는 뭐 꼬리표는 뭐 어떻든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그렇게 철학이 다른 재반의 학문, 저질 학문이라고 이제 레벨링을 할 정도로 다른 학문하고는 전혀 좀 이질적인, 제가 얘기하는 차별적인 그런 면이 있다는 거예요. 심리학이나 경제학에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내가 그러면 철학을 왜 하겠어? 저질 학문인데. 난 좋으니까. 좋으니까 하는 거지. 선생님 왜 좋아하십니까? 철학? 나요? 네. 생각의 폭을 넓혀주잖아. 경제학이라는 거는요. 가서 시험을 보잖아요. 네. 그럼 그냥 답이 나와 있어. 그 답을 안 쓰면 빵점이에요. 난 옛날에 그 학부 때, 근데 이제 아픈 걸 떠나서 공부를 좀 하기 싫어서 3학년 때. 그냥 거시경제학을 들었어요. 근데 내가 중간고사 때 최고점을 받았어. 거의 98점을 받았어. 네. 왜? 다 계산이니까. 그때 공부를 많이 했지. 내가. 그래서 막 했어요. 기말이 됐어. 똑같은 선생의 똑같은 반에서 기말 시험을 봤어요. 나 A 플러스 받았대, B 플러스 받았어. 강등됐어, 점수가. 왜 그러냐면 정책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재정 정책을 해야 되냐, 금융 정책을 해야 되냐, 믹스를 해야 되냐 하면은 어떻게 결과가 나오느냐. 그건 굉장한 인터프리테이션이 필요해요. 네. 정답이 없어요. 뭐 C 줬겠지 뭐. C 줬으니까 A 플러스하고 C하고 합쳐서 B 받았어 나중에. 근데 난 그 선생이 지금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러니까 난 경제학이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거기 답이 어딨어? 거기에 답이 어딨어요? 없어요 거기는. 그거는 얼마나 우리가 재정 투자를 하면 이게 뭐 ISLM 분석인데, 케인즈 분석인데, 얼마나 쉬프트하냐고. 그거는 굉장히 컨트로버시가 있어요. 그러면 책도 많이 읽었고. 근데 그 선생님 자기가 생각하는 정답이라는 거 아니면 다 반점이에요. 철학은 그래요? 철학은 도그매틱한 선생님은 그렇지. 나 옛날에 들었지. 뭐 도그마틱 선생님도 그렇지만. 도그마틱하죠. 왜냐면 소크라테스하고 저 소피스트들하고 하는데 소피스트 편들면 빵점이지. 근데 뭐 그러면 안 되죠.